Entry number 3344. Takaro. はい、お願いします。どうも、拓郎です。はい、お願いします。メガネのパーマ、木村バンドと。裸眼の化け物、赤木です。お願いします。裸眼の化け物。ごめんなさい、裸眼の化け物、大丈夫。はい。全然いいんですけどね。はい、怖いことはないんで大丈夫ですけどね。大丈夫。ちょっといきなりやけどね、俺リングアナがやってみたいなと思っててさ。リングアナ？何リングアナって？格闘技の試合とかでね、青コーナーとか言ってる人ね。あれを言う人？あれがやりたい。何がいいのあんなんして？いや、ほんであんなんでさ、やりたいあれ。いや最後にね、こう井上尚弥みたいに大きい声で名前を言わなあかんねんけどさ。それ聞いたことあるよ。まあでもね、俺ちょっと声量に自信がないからさ。そんなことないよ別に。だからね、もし俺がねこうやるってなった時には、やるってならへんのじゃん。赤木とさ、こう2人で出ていてね。俺なんで？でね、こう交互に喋って、ほんで最後にこう2人で名前を言うっていうスタイルでやりたいのね。何を喋んの俺は。だから今日はね、ちょっとどんな感じか一緒にやってみよう。何を喋んの俺は。何もわからんかった。それではただいまより概要がわからん。俺 WBA スーパーフライ級タイトルマッチを行います。お願いします。まずは青コーナーより身長164センチ、体重59キロ。性格穏やか。 WBO スーパーフライ級王者。WHO 世界保健機関会長。 IBF スーパーフライ級王者。PCR 5年連続陽性。 WBC スーパーフライ級王者。BBQ ウインナー係。人呼んで日本ボクシング界のご意見番。せーの、阿部寛。阿部寛や。続きまして名前さっき言ってくれな。赤コーナーより合わせようがないわ。名前さっき教えて。体重58キロ。性格慌てんぼ。分からん、この辺はいいや。 WBO ライトフライ級王者。JTB 旅行のことはお任せあれ。ちょっと分からんな。 IBF ライトフライ級王者。KSD 京都産業大学。何言ったらいいか。 WBC ライトフライ級王者。DOG 英語で言う犬のこと。 WBA 多くないこのフライ級王者。ETC もう減速せず突っ込みます。人呼んで世界に誇るトヨタ自動車。せーの、向井おさみさん。なんで意地悪すんのそれ。意地悪せんといて。おさみさんおじいちゃんちゃん。おさみさんはもうおじいちゃんだ。続きまして、白コーナーより3人でよかったこんなん。身長3人もおったんか。170センチ、体重170キロ。太りすぎてない？太っちょが上がってきたね。3人目。のもう赤木赤木和彦。お父さんやん。なんでお父さんリングにあげんの。やめてや、もう定年してゆっくりしてんだからさ。たまには運動した方がいいよ。まあそれはね。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자, 해설입니다. 2025년 M1 그랑프리에 처음으로 결선에 진출해서 우승까지 거머쥔 신데렐라 스토리의 주인공이 된 타쿠로라는 이름의 오하라의 콤비가 되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네타는
결선 1차 라운드에서 선보인 링 아나운서가 되겠습니다. 번역은 제가 했습니다. 일본의 오와라이, 즉 일본식 개그와 그 개그 용어에 대한 설명은 예전 영상에서 다 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개닌, 오와라이, 만사이, 샤베쿠리 만사이, 보케,ツッコミ, 네타, 츠보, 스카미, 오치, 간사이뱅 같은 것들은 과거 영상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콤비명의 유래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기무라는 기무라 타쿠야를 매우 좋아하고 아카기는 야구선수 이치로를 매우 좋아해서 둘의 이름을 조합해서 나온 것이 타쿠로라고 하네요. 그리고 아카기는 시가현 출신이라고 합니다. 시가현에는 일본 최대의 호수 비와호가 있죠. 시가현도 넓게 보면 간사이 지역에 속하긴 하는데요. 아무래도 후쿠이현과 교토부 사이에 있기 때문에 양쪽 지역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심한 간사이뱅을 쓰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아카기의 말을 들어보면 중간중간 간사의 억양과 간사의 특유의 표현이 나오죠. 예를 들면 야라나 악강 같은 것들,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뜻의 간사이뱅의 유명한 표현이죠. 예전에 다른 오하라를 해설해드리면서 악강이란 말이 어디서 왔는지를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드리겠습니다. 라치가 아까나이에서 온 말입니다. 라치, 이 한자는 일본말 훈독으로는 라치라고 읽고 한국말 한자 음독은 담날 또는 담렬이라고 합니다. 담은 담벼락이죠. 라치는 정확하게 말하면 목장의 가축들을 가둬놓는 울타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 울타리를 라치라고도 하고 책이라고도 합니다. 일본말로는 사쿠라고 읽죠. 근데 이 울타리에는 문이 달려 있습니다. 이런 문이 있습니다. 이게 열리고 닫혀야 가축들이 드나들겠죠. 그런데 이 문이 안 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축들이 풀을 뜯으러 이동을 못하겠죠. 경주마라면 이 문이 열리지 않으면 출발을 못하겠죠. 또는 일본의 신사에서 이렇게 생긴 미코시를 여러 사람이 둘러매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부정타지 않기 위해서 마쓰리, 즉 축제죠. 마쓰리 전날에 책을 세우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금지합니다. 미코시는 우리말로 상여 또는 가마라고 합니다. 일본에서 마쓰리, 즉 축제와 제례에 쓰는 가마를 미코시라고 합니다. 다음 날 신사에서 제례를 주관하는 콤파루다유라는 사람이 축사를 끝내지 않으면 그 울타리 책을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접근을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모든 신사에서 그랬던 건 아니고 나라현의 카스가 타이샤라는 신사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울타리에 문이 안 열리면 접근과 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든 가축이든 경주마든. 그래서 라치가 아까나이가 본래는 라치가 아까나이였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울타리에 문이 열리지 않으니까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결론이 나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라치가 아까나이가 최종적으로 그런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일이 진척이 되지 않고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라치가 아까나이가 축약되어서 구어체형 부정종지형 아까누가 되고 최종적으로는 악강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악강이 된 것이죠. 좌우지간 결론적으로 간사이변에서는 이 악강이란 말이 수시로 쓰이는 유명한 말이라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보았습니다. 본제로 돌아와서 오하라이 콤비 타쿠로의 아카기는 시가현 출신이라서 심하진 않지만 가끔 간사이병이 튀어나옵니다. 그런데 제 번역에서는 그냥 좀 심한 동남 방언으로 옮기겠습니다. 재미를 위해서요. 지금으로부터 WBA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매치를 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오네가이 시마스를 잘 부탁합니다 라고 옮기지 않았다고 시비 거는 사람 분명히 나옵니다. 제가 설마 이게 잘 부탁합니다라는 의미인 걸 몰라서 그렇게 옮긴 게 아니겠죠. 원문에는 오네가이 시마스로 되어 있죠. 일본에서는 누구나 수시로 잘 쓰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옮기면 잘 부탁합니다. 인건 누구나 다 잘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한국인들이 평소에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잘 씁니까? 습관적으로? 안 하죠. 스타벅스 가서 벤티 사이즈 달라 그러면서 잘 부탁합니다. 말 안 하죠. 김밥 천국 가서 김밥 달라 그러면서 잘 부탁합니다. 라는 말 안 쓰죠. 상대방이 나에게 꼭 해줬으면 해서 진짜로 심각하고 진지하게 부탁을 할 때만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제 말 맞지 않습니까? 지금으로부터 WBA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매치를 거행하겠습니다. 당연히 이미 다 정해져 있는 큰 행사로서 거행이 되는 건데 거기에 굳이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타이틀 매치를 꼭 좀 열 수 있게 링 아나운서한테 부탁을 하는 게 아니죠. 따라서 이걸 잘 부탁합니다라고 옮기면 틀린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건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인이 일본어적인 감각으로
한국에 놀러와서 포장마차에서 떡볶이 한 그릇 주세요. 잘 부탁합니다. 라고 안 하죠. 일본 말로는 당연히 떡볶이 히토츠 오네가이시마스가 맞는 건데도 불구하고, 그죠? 따라서 지금으로부터 WBA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매치를 거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옆에 있는 동등한 입장의 사회자가 그냥 맞장구를 치는 게 맞는 겁니다. WMC를 보면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으로부터 WBA 슈퍼플라이급 타이틀 매치를 거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번역한 겁니다. 자, 다음. 먼저 청 코너부터 신장 164cm, 체중 59kg, 성격 엄근진이라고 옮겼습니다. 저는. 원문엔 오다야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격이 온화하고 조용하고 차분한 걸 뜻하죠. 투기 종목 선수가 링 위에서 온화하고 차분한 성격을 보여준다는 것도 사실 웃기는 건데 일부러 웃기라고 그렇게 말한 걸로 보입니다. 저는 그걸 그대로 옮긴 게 아니고 그 갭을 충분히 살리는 다른 단어를 골라서 일부러 의역을 했습니다. 링 위에 경기하러 올라와서 흥분 상태도 아니고 쓸데없이 엄격 근엄 진지하면 그것도 재밌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옮긴 겁니다. WBO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WHO 세계보건기구 회장 이렇게 말하죠. 한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라고 하죠. 일본에서는 세계보건기관이라고 합니다. 의미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한국에서는 기구 쪽을 주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옮겼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타이틀 홀더, 즉 챔피언을 왕자라고 합니다. 오자라고 읽죠. 그 일본 오하라이 만자의 특징이 뭐냐면 대개 역할이 보케와ツッコミ로 나뉩니다. 보케와ツッコミ가 뭔지는 기존 다른 영상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과거 동영상 해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보케 쪽이 주로 이치에 닿지 않거나 바보 같은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근데 그것은 듣는 청중 입장에서는 바보 같고 이치에 닿지 않지만 보케를 하는 본인은 매우 진지하고 본인만의 논리가 있어요. 그 논리가 바보 같은 논리라서 그렇지. 그 바보 같은 논리를 일본말로 헤리쿠츠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자의 패턴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보케 쪽이 무언가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어떤 직업에 도전을 해보기 위해 연습을 해보고 싶다라고 발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타쿠로 콤비는 특이하게도 어느 쪽이 보케고 어느 쪽이 츠코미인가가 명확하게 나뉘지가 않은 것 같아요. 분명히 기무라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으니 그 직업이 되기 위해서 연습을 해보고자 한다라는 주제를 던지고 바보 같은 연습을 시작했기에 당연히 기무라가 보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연습 내용이 산으로 가죠. 복싱 시합에 당연히 1000코너, 홈코너밖에 없는데 100코너가 등장해서 3명이 링에 오른다든지 그러면 당연히 그걸 제지하거나 태클을 거는 츠코미 역할을 아카기가 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카기는 영문도 모르고 기무라한테 말려서 쩔쩔매면서 질질 끌려가는 전개가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건 둘 다 보케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이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카기가 당황해서 내뱉는 아무 말 대잔치가 큰 웃음을 유발하는 구조의 만자이라고 하겠습니다.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베이비급 비엔나 소세지 담당. 마치 체급명 같이 베이비급이라고 한 것 같아요. 이건 솔직히 정확하게 왜 그렇게 얘기를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 중요한 거 나옵니다. 통칭 일본 복싱계의 고문관이라고 옮겼죠, 저는. 왜 저는 이걸 고문관으로 옮겼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문에는 고이켄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르스방이라는 말도 있죠. 여기서 그 방으로 있는 번은 번견이라는 말처럼 무언가를 지키는 사람, 하숙군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번견은 집 지키는 개죠. 고이켄방은 1번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기업이나 기관에서 단체 장에게도 서슴없이 직원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을 고이켄방이라고 합니다. 2번 프로스포츠, 특히 프로레슬링 단체에서 고이켄방이라고 하면 회장은 아니지만 레전드 선수 출신으로서 단체 프론트나 얼굴 마담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인물을 말합니다. 3번 일반 기업이라면 바로 고문, 자문, 즉 고문이나 자문위원 정도 되는 겁니다.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이겠죠. 한국에서는 주로 고문이나 자문위원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전에도 지위가 높은 사람에 대해 기탄 없이 간언하는 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도 고문이나 자문위원이란 말도 쓰죠. 주로 정치권에서 씁니다. 이걸 한국말로 고문, 자문위원이라고 옮겨보십시오. 재미가 있나? 없죠. 일본 복싱계의 자문위원 또는 일본 복싱계의 기탄 없이 직언하는 사람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하면
일본 복싱계에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인데 저게 도대체 왜 웃기지? 이렇게 나오는 게 한국인의 당연한 반응입니다. 일본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복싱계 기탄 없이 여러 가지 의견을 낼 수 있는 사람. 이게 왜 웃겨요? 이게 왜 웃긴데요? 진지한 역할인데, 그죠? 진지한 직책인데. 근데 관객석에선 폭소가 터졌죠. 왜 폭소가 터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본의 각종 뉴스쇼 프로그램, 말이 그 뉴스 해설 프로그램이지 사실상 오하라의 개그맨들이 나와서 낮은 식견으로 자기 의견 떠드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런 뉴스쇼 프로그램에서 정치, 경제, 군사, 사회, 각종 사건, 사고 그런 거에 대해서 관련 업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렇게 신랄한 비판을 하는 게 본래 고익갱방입니다. 일본 뉴스 프로그램에서는 사실 고익겜방이라는 그런 말보다는 코멘테이터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근데 이런 고익겜방을 전문가가 아니고 요시모토 흥업 출신의 인기 오하라의 개그맨을 기용해서 다 채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와가지고 뭐 집권 뭐 권력자의 편을 들어주거나 수준 낮은 발언을 해서 사실상 웃음거리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요시모토 출신들을 기용하는 이유는 그래야 그 CM이 많이 붙기 때문이죠. 인기 오하라이가 나와야 시청률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새는 코멘테이터라고 하면 진짜 전문가를 말하는 거고 고익게임방이라고 하면 너 따위가 뭘 안다고 나서서 입을 터냐 뭐 이런 이미지가 생겼습니다. 이런 거 아셨나요? 모르셨죠? 진짜 품격 있는 그런 뉴스에서는 진짜 전문가를 불러서 코멘테이터라고 칭해주지 고익게임방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객들이 폭소를 터뜨린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해보면 일본 복싱계의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주둥이만 산 놈이란 뜻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주둥이만 산 놈이라고 하면 말도 길어지고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주둥이만 산 놈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너네들 웃어라 그러면은 그건 웃음을 강요하는 거죠. 그래서 고문관으로 옮긴 겁니다. 그럼 고문관 뜻이 뭔데요? 고문관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고문관은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관이 붙어 있으니까 관리라는 뜻이었겠죠. 해방 후에 2년 좀 넘게 미군정이 설치되고 신탁 통치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미군정 산하 기간 중에서 군사 고문단이라는 조직이 있었는데 1948년에 창설된 대한민국 국군 각 부대에 파견돼서 국군의 교육과 훈련 그리고 군수물자 지원 등의 업무를 했다고 해요. 당연하지만 전부 미국인이었겠고 한국말 전혀 못했겠죠. 근데 이 양반들이 본의 아니게 어리숙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리숙했다기보다는 한국말을 못하니까 국군 각 부대의 간부들의 농간에 놀아났다고 보는 게 사실 말이 정확할 겁니다. 그 시절에 통역장교도 별로 없었을 테고 특히 물자 관련해서 각 부대 간부들이 실제 필요한 건 100인데 120으로 거짓으로 보고를 하면 군사고문관이 한국말을 모르니까 그걸 그대로 믿고 물자를 뭐 내주는 뭐 그런 식이었을 겁니다. 그러면 간부들은 이제 그걸 유통을 해서 돈을 챙기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문관이라는 게 속여먹기 쉬운 어리숙한 관리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게 이제 현대 오면서 뜻이 점점 변해가지고 군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어리숙하게 행동하고 그 어리숙한 행동으로 내무반 전원에게 폐를 끼치는 병사를 뜻하는 말로 바뀌었죠. 요새는 이 말보다는 주로 폐급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은 2010년대까지만 해도 널리 쓰이는 말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일본의 고익갱방하고 똑같이 좋은 의미, 나쁜 의미가 다 있는 말로 고문관으로 옮긴 겁니다. 고문관은 사실 나쁜 의미가 더 강해졌죠. 그래서 저는 틀린 번역을 한 게 아니고 의역을 한 겁니다. 이 경우는 오히려 거꾸로 직역을 하면 틀린 번역이 되는 거예요. 왜냐? 폭소에 대한 이유를 댈 수가 없으니까. 고익겜방이나 고문관이나 원래 좋은 뜻이잖아요. 의견을 내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직언을 하는 사람. 근데 왜 웃겨요, 그게? 폭소에 대한 이유를 댈 수가 없어요. 따라서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주둥이만 산 놈이라고 하면 말도 길어지고, 그죠? 아는 것도 없는 주제에 주둥이만 산 놈이라고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니네들 웃어라. 그러면은 그건 웃음을 강요하는 거죠. 딱 한마디로 임팩트 있게 날려줘야 웃기는 거죠. 그죠? 그건 일본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고이겜방이라고 하니까 웃긴 거지. 시라나이 쿠세니 데샤바리누야츠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풀어서 이제 말을 해보면 그게 웃깁니까? 안 웃기죠. 통칭 일본 복싱계 자문위원이라고 하면 하나도 안 웃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이렇게 하는 것보다 훨씬 재밌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고문관으로 옮긴 겁니다. 이것도 딴지 거는 사람 있었어요. 다음 WBO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
JTB 여행이라 하면 뭐든 맡겨만 주이소. 뭐 이렇게 했죠. 일본의 민간 여행회사 JTB 뭐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만 이게 원래 민간 기업이 아니고 공적 기관이었습니다. JTB 자체가 재팬 트래블 뷰로의 준말입니다. 즉 일본 교통공사입니다. 정확히는 일본 여행공사 또는 일본 여행국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1912년에 공익재단법인 일본 교통공사라는 이름으로 설립돼서 그렇답니다. 이게 이제 일제가 만주를 지배했을 때 그 남만주 철도 여행 지도입니다만 이런 여행 상품을 바로 재팬 트래블 뷰로에서 판매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런 역사를 아는 한국인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WBA 플라이급 챔피언, ETC 감속 없이 주행 하이패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번역했죠. ETC는 한국말로 하면 하이패스죠. 근데 사실 ETC는 일렉트로닉 톨 컬렉션을 줄임말로 전자통행요금 자동 징수 시스템 정도가 됩니다. ETC 서비스라고 해야 원래 정확한 명칭인데 그 서비스 중에서 하나의 브랜드인 하이패스가 한국에서는 너무 유명해지는 바람에 한국에서는 하이패스라고 해야 통하죠. 일본에서는 ETC 서비스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해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